도시 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인 천안 직산읍 일원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천안시와 LH가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생태학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을 감축하기로 했던 아산시가 현행 용적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도심 재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천안시가 올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 목표액을 5,85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예정부지인 천안 직산읍 일원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데요. 천안시와 LH가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생태학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직산읍 일원입니다. 이 일대는 직산도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도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부지 일대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현장 조사에서도 맹꽁이 성체와 사체, 알 덩어리 등이 확인됐습니다. 천안시와 LH는 맹꽁이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성남면 5산업단지 내 저류지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금개구리, 맹꽁이 이런 동물들을 오산단 저류지 지역으로 이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지구에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생물을 대체 서식지에 수용하고 향후 3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선정돼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다른 지구에서는 주민들과 갈등도 있었고 환경단체에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 모델은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당장 올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조성된 맹꽁이 학습장 등은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자체와 공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올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 목표액을 5,85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연말 예산 집행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예산액 1조 528억 원 가운데 55.6% 규모입니다. 시는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 등의 파급력이 큰 소비와 투자 부문의 지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의 접수 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합니다. 지원 항목은 QR코드 확인 단말기와 손세정제, 마스크 칸막이 등으로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방역 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16개 업종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 취약계층과 중증 장애인 등 약 6만 명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배부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가키트 구매 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하게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는 어린이집 원생과 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임산부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게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통령 후보가 천안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24일 천안터미널 앞 유세 차량에 올라 불평등 타파와 차별 없는 평등, 기후위기 극복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앞서 지역 노동자와 농민들을 만난 자리에선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고착화를 서슴없이 말하는 기득권 양당의 발언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재생, 송전탑, 산패물 등 농어촌 파괴형 개발을 중단하고 농지 공개념과 농민수당 월 150만 원으로 농정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시가 원도심 지역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원도심 재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아산시가 용적률을 현행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산시가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아산 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700, 600, 4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공공기여와 주차장, 공개공지 확보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추가해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이란 땅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높을수록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용적률이 낮아지면서 사업성 저하로 원도심 재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현재 온양 원도심에서 여러 건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산시가 용적률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개정안이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고밀도 주상복합 건물 개발로 인한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의견 수렴 등 검토 결과 온양 원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상복합 건설로 인해 우려되는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결국 원도심 재개발 위축 우려에 따라 아산시가 용적률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영업용과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사고는 제외됩니다. 보험 관련 청구는 시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교육 내용은 딸기와 난 재배 기술이며 농업 관련 교양 과목도 함께 운영됩니다. 일정은 3월 말 입학식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이 병행됩니다. 신청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천안시 인구가 10년 만에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와 코로나19로 등록 외국인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68만 5,246명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 말보다 349명이 줄었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줄어든 건 10년 만입니다. 매년 1, 2만 명의 인구 증가를 보인 천안은 2019년 6,600명, 2020년 4,500명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론 출생아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출생아 수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탓에 등록 외국인 수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규제로 인구 유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규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등록 외국인 수가 저희 시 경우에는 약 한 2,000명 정도, 1,980여 명이 있어요.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인구 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민 생활의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부한 일자리, 또 좋은 주거 환경, 양질의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기 낳아서 기르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편 천안의 평균 연령은 40.16세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젊고 지방 소멸 지수는 1.37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편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세종시의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이동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김우순 기자가 분야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수는 7만 6,912명, 반면 전출한 인구수는 6만 2,827명으로 전입 인구가 14,085명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순유입률은 전체 인구 대비 3.9%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연령대별 순이동자 수는 어땠을까? 30대가 3,472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고, 이어 20대가 2,600여 명, 40대가 2,2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충청권에서의 전입이 많았던 겁니다. 주요 전입지를 분석해보니 대전이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이 13.5%, 경기도 13.4% 순이었습니다. 주요 전출지 역시 대전이 22.5%로 가장 높았지만 전입 비율보다 낮았고, 이어 경기도 16.1%, 충남 15.9%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주요 전입 사유도 살펴봤습니다. 주택 때문이란 이유가 31.2%로 가장 많았고, 이와 거의 비슷하게 직업 때문이 30.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교육 때문에 전입했다는 비율도 4%에 달했는데, 문제는 교육 때문에 전입했다는 인구보다 전출한 인구가 500명 더 많았다는 점에서 과제를 남겼습니다. 각 분야별로 인구 이동 추세에 따른 능동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안전사각지대와 범죄 취약 지역에도 CCTV가 확충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을 스스로 인식합니다. 쓰러짐이나 배회, 침입 등 이상행동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범죄나 응급 상황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산 지역 우범 지역과 읍면 농촌 지역에 600대가 구축돼 있으며 올해도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400대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죄의 위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400대를 추가해 총 1000대의 CCTV를 적용하여 더욱 촘촘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관내학교 CCTV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학교 내외부를 24시간 관제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관내 7개 학교에 이어 올해 10개 학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우범지역 90곳에 CCTV 성능 개선과 신규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확대에 이어 CCTV 확충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시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한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방법은 아산시 콜센터 또는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로 활용될 행정복합공간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행정복합공간은 공사비 51억 원이 투입돼 조치원역 보행욕구와 인접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부에는 지역 주민과 조치원역 이용객을 위한 전시공간과 주민쉼터, 공동체 공간 등을 비롯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배치됩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첨단 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 살아있는 세포를 이식해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입니다. 순천향대병원은 이를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각종 임상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신규 직원 2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전기직과 행정직 각각 1명씩입니다. 전기직은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직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SW에너지에서 태양광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366-589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길강업에서 레이저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646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에서 복지예술단 단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3-97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중용에서 매트리스 입출고 관리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437-57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PN텍에서 MCT 조작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1-35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J시스템에서 캐드 설계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4-790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